이번 영상에서는 그 실전 3회 유연전이라는 작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교재가 어디냐면요, 203페이지에 그 33번 보기를 띄워놓은 겁니다. 여기 한번 보기 먼저 보고 작품에서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쌤 기억하기에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 작품이 처음 등장했던 게 언제냐면 작년이니까 재작년 연계교재에서 한번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처음 나오는 거야. 그만큼 낯선 작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줄거리 정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보기 보자. 유연전은 유연의 옥사 사건, 옥사 사건이니까 감옥에 관련된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양복이 쓴 전 작품이다. 유연의 형 유유의 가출 후 유연 유유 형제고요. 유연의 매부인 달성령 이지와, 나쁜 놈이야, 세모해봐. 유유의 아내 백시, 나쁜 년, 가짜 유유를 등장시켰잖아. 그래서 나쁜 애가 되는 거야. 유연에게 돌아갈 재산을 가로채고자,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나쁜 것들 둘. 그 다음에 음모를 꾸미는 것에서 사건이 시작된다. 근데 유유가 왜 집에서 나갔냐면은 삐져서 나가거든. 그게 이제 우리 작품의 맨 마지막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애가 주인공인 유연이 되지. 그러니까 유연은 뭐 피해자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피해자고 결국 얘 죽잖아, 그지? 피해자고 죽어버리고, 형 유유는 집 나갔다가 3년인가 만에 지 동생 죽고 사건 다 어떻게 된 다음에 틱 다시 나타나서 너 왜 집 나가니 하니까 삐져서 나갔는데요. 이게 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사건이 시작된다. 가짜 유유의 진위를 묻는 송사. 여기 1차 송사라고 되죠. 송사는 소송이란 뜻이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와. 그러면 보기에서 이렇게 제시가 됐으니까 작품에서도 분명히 그 소송에 관련된 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작품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차고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짜 유유의 진위를 묻는 송사가 1차야. 최은규가 가짜다. 그러니까 이 새끼도 나쁜 놈이지 뭐. 가짜로 등장했고, 이후 백시 나쁜 년이었죠. 나쁜 년이었지. 유연을 살인죄로 고발하면서 벌어진 국문 2차 송사 과정에서 권력과 결탁한 이지, 아까 여기서 체크했었지. 달성령 이지, 얘가 나오는 거야. 이지 등이 승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벌어진 재판은 올바른 판결이 아닌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2차 송사 중 고문으로 유연이 죽은 후, 얘 불쌍한 피해자 다이 죽었어. 진짜 유유가 등장하면서 유연의 억울함을 풀고자 노심초사하던 유연의 아내 이씨가 법부에 호소한다. 이에 송사, 3차 송사가 다시 벌어져서 유연이 죄가 없구나, 이게 밝혀지고 이제 재판이 제대로 되는 거야. 죄인들과 유연을 국문한 관리들이 벌을 받게 되고 이제 인과응보가 되는 거야.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나쁜 놈들은 벌 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양복은 이 작품을 통해서 당시 소송에서 문제점과 관리들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작품의 뭐 주제겠지. 마지막 하나, 둘, 세 줄은요. 그리고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보기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그런 거 확인하면서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관아에 이르니 마을 사람들이 다 앉아있었어. 너 누구냐? 최은규는. 얘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재판 세 가지 중에서 몇 번째겠어? 1차 송사가 되겠죠? 저는 유유입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좌중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유유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고, 그러자 부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물어본 거야. 너 쟤 알아? 쟤 알아? 하면서, 그러니까 친척들 이름들 다 대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네 친척이나 같은 마을 사람들이니까 말해봐라 하니까 대답하지 못했다. 이래서 걸리게 되는 거야. 즉시 뜰로 끌려서 묻고 말했다. 복장이 바뀌고 얼굴이 새해서 친구들이 너를 못 알아볼 수 있지만
네가 진짜 유유라면 친구들을 못 알아볼 리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은 너를 못 알아볼 수도 있다. 하지만 네가 그 다른 친구들을 못 알아보는 게 이상하지 않냐. 지금 네가 사실을 구하면 용서 받을 수 있을 터이나 그러지 않는다면 형벌로 다스리겠다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 옛날이나 요즘이나 똑같아. 궁지에 몰리잖아. 지금 최은규는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잖아. 네가 아는 지인들 이름 말해봐라니까 못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요즘도 그렇습니다. 미친 소리를 늘어놓는 거야. 미치광이 행세라는 거야. 오락가락 하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최은규의 첩 춘수라는 자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것도 똑같더라 얘들아. 이번에는 뭐야? 병자 타령을 한 거지. 제 남편은 병이 위독합니다. 감옥에 가두지 마시고 그냥 사처는 그냥 집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가택 구금이 돼. 그러니까 감옥에 못 가겠다, 깜빵은 못 가겠으니까 그냥 병원에 가거나 내 집에 좀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너무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뭐 유명한 정치인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래 처음에는 아니라고 발뺌하거든. 그러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아프다, 휠체어 타고 법원 나타나잖아.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또 집에 머물게 해줬어. 그 다음에 5일 뒤에 어떻게 요즘하고 똑같습니다. 도망갑니다. 해외로 도망가든가 틈을 주면 도망가게 돼 있어. 그리고 박석이 알아차리고 뒤쫓아 춘수를 잡았지만 최은규는 이미 달아나서 못 찾았다. 그리고 유유의 아내 백씨는 시리에 빠져 상복을 입고 밤낮으로 곡하면서 감사에게 호소했다. 근데 유유의 아내는 왜 상복을 입고 있어? 유유가 지금 집 나갔지? 집 나갔는데 오래됐으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 일단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상복을 입는 거야. 남편의 못돼 나온 유연이 재산 욕심에 눈이 어두워. 이건 뭐야? 지금 얘가 나쁜 년이지? 나쁜 년이고 여기서 또 모함하는 거잖아. 유연이, 우리 불쌍한 피해자 유연이가 돈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형을 결박하여 관아에 가두고 재앙을 덮어 씌우려고 했다. 이게 다 모함하는 내용이잖아. 제 남편은 원래 미친 그 증세, 정신병 앓고 있던 터에 구금을 당하니까 병이 더욱 중해졌다. 다행히 옥살이를 시키지 않으셔서 병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연이 감시하는 군조를 매수해서 남편을 살해했다. 또 모함을 씌우는 거잖아. 흔적을 인멸했다. 유연의 죄를 따져서 원통함을 풀어달라 라고 또 이 나쁜 년이 또 모함을 하는 내용이야. 그럼 이제 2차 소송으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자. 유연의 아내 이씨가, 여기 보세요. 우리 그 화면에서 세 번째 줄이야. 유연의 아내 이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감사가 말했다. 달아난 자는 유유가 아니라 최은규다. 달아났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까 나 또한 유연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정상적인 인물이지. 그러니까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백씨가 호소하기를 그치지 않아 일을 처리하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일단 물러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오른쪽 볼게요. 그다음에 유연의 옥살에 관한 판결 내용을 조정에 미처 보고하기 전에 임금에게 아뢰었다. 유유가 타지로 옮겨다니며 고생을 겪고 외모는 달라졌지만 말씨와 행동거지는 유유더라. 그 아우가 재산을 독점하고자 음모를 꾸며서 협박하고 결박했다. 이게 뭐지? 그 나쁜 년 백신가요? 걔가 말했던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부사는 유유와 유연을 함께 감옥에 가두어야 마땅했거늘 먼저 고소한 동생 말을 믿고 형만 가두어서 옥사의 채무는 감옥에 가둔 일에 채무, 어떤 채통을 잃었다는 얘기야. 잘못된 판결이었다. 이렇게 또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유연의 옥사 처리를 지연시켜 형을 죽이고 인륜을 어지럽힌 죄를 지금까지 덮어두고 있다. 그래서 유연을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임금님이 또 윤허했다는 건 뭐야? 허락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2차 소송에서 어떻게 된 거야? 아까 우리 보기 보면은 나쁜 놈들이 이겼잖아. 여기 있죠? 이지. 아까 나쁜 놈. 모의를 하면서 김백천에게 물었다. 유연이 오면 우리도 국문 당할 텐데 너 뭐라고 말할 거냐 하니까 김백천이 말했다.
제가 보기에는 유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유연경에게 목이 자를 거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똑같은 말을 하면 근심 없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을 좀 맞춰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중략부문 줄거리. 유연은 매부인 이지와 형수 백씨의 계략에 의해서 유유를 죽였다는 모함을 받고 감옥에 있다가 죽어요. 그리고 유연의 아내 이씨는 남편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늘에 기도하던 중 유유가 나타납니다. 뿅 나타난 거니까 난리가 난 거지. 얘를 살인했다라고, 그러니까 유연이 유유를 살인했다고 그렇게 모함을 받았잖아. 그리고 유연은 감옥에서 죽었잖아. 근데 그 살인을 당했다는 그 유유가 나타난 거지. 그래서 난리가 난 거지. 여기 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너 왜 집 나갔니 이거야. 세 번째 줄에 있죠. 유유에게 집을 나간 이유를 묻자 유유는 이렇게 말했다.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아내에게 소박을 놓았다 여기시어서 저를 꾸짖고 가까이 오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빠가 나 혼냈다. 그 뒤로 저는 삐져가지고 평안도로 들어가서 소식을 끊고 지냈다. 동생이 죽었던 소식도 못 들었다라고 다소 허무하게 끝나죠. 그렇게 해서 형이 나타나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이게 이제 이 작품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결말은 허무한데 그래도 이게 좀 낯선 작품이고 한 번도 안 나왔던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같이 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수업할 때 같이 한꺼번에 좀 질문 있으면 몰아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자. 다음 작품은 모범 경제학생이고요. 페이지 206쪽에 37번 보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페이지 좀 옮길게. 이것도 보기 먼저 보고 내용 보자. 여기 있다. 모범 경제학생은 일제강점기 피폐한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그래서 농민은 수탈하는 과정에서 모범 경제학생 제도를 활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활용했던 제도가 모범 경제학생 제도야. 그러니까 어때? 이거는 뭔가 안 좋은 거겠다. 그지? 농민들에게 일제 협력하면 잘 살게 되냐는 허상을 심어주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모범 경제학생은 나쁜 말이구나. 자신들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려는 교묘한 계획이었다. 일본 애들이 이거 잘합니다. 불만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거. 그게 일본 애들의 주특기야. 지금 아베가 사퇴했지만 3월 달인가? 그때 생각해봐. 전 세계에서 K 방역하면서 우리나라 극찬할 때 일본만 우리나라 비판했거든. 왜 그래? 아베가 자꾸 정치를 못하니까 아베 지가 욕먹을까봐 우리나라로 비난을 쏟아내는 거야. 이거 얘네들 특허야, 특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작가는 모범 경제학생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모범적이지 못한 인물의 모습. 그럼 그 인물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소설 읽으면서 모범 경제학생으로 뽑힌 애가 부정적인 인물이 될 거야. 제도의 불합리성을 드러낸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모범 경제학생의 농지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수확도 많은 이유가 일제 협조한 대가 때문임을 이제서야 깨닫는 농민들이야. 전에는 부러웠어. 나도 모범 경제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쟤는 어쩜 저렇게 똑같은 땅인데 수확량이 많을까 부러워했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였어? 협조한 대가 때문이었구나. 일본 놈들에 붙어 먹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는 의식 변화 과정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당시 일제가 추진한 농촌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자, 이제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지금 영상 촬영하는 날짜가 8월 29일이에요. 8월 29일이 무슨 날이냐? 국치일입니다. 국치일. 국가의 치욕적인 날. 우리나라 뺏긴 날입니다. 우리가 독립한 날은 다 알지? 8월 15일. 근데 뺏긴 날은 8월 29일이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이완용이가 나라를 넘긴 날, 그날 이 작품을 하는 거야. 조금 더 뜻깊겠지. 한번 앞부분 좀 읽어보자. 길서, 얘가 나쁜 놈. 그러니까 얘가 모범 경제학생이야. 농촌에서 드물게 보통학교를 졸업한 인재로, 보통학교 초등학교잖아. 일제강점기 때 초딩만 돼도 인재가 됐던 거야. 성두의 여동생이 이따 뒷부분에 나온다. 의숙과 사귀고 있다. 그러니까 둘이서 뿅 사귀고 있는 거야. 모범 경제학생으로 뽑혀 서울의 강습회에 다녀온 길서는 서울에서 본 거 자랑하고 농민들은 이를 부러워하는 거야. 아까 보기에서 농민들의 의식 변화 과정이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의식 변화가 생기기 전이네. 부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강습회에서들은 농민들을 착취하게 한 관료들의 감언 이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야. 그리고 면장은 길서에게 길서가 독점하는 뽕나무 묘목값을 올려주고, 그러니까 둘이서 짝짝꿍 한 거야. 일본 사찰단에 뽑아준다는 말을 하면서 호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호세는 여기 뜻 보세요. 세금 같은 거야. 그런데 이번 호세는 자네 동네에서도 조금 많이 부담해야겠다. 보통 학교를 6학급으로 증축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를 조금 더 늘려야 되니까 세금 더 내라 이거야. 길지도 않은 수염을 쓰면서 세금 이야기한 거야. 저와 무슨 상관이냐? 아니야. 너네 동네에서야 너만 허락하면 되는 거다. 그렇다고 너한테 해로운 건 없다. 글쎄요. 왜 너한테 해로운 게 없냐면 어차피 세금을 올려도 모범 경제학생은 혜택을 받거든. 그러니까 길서는 아무런 그게 없는 거야. 불이익이 없어. 그러니까 세금 올리는 거에 네가 좀 나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서는 면장의 말에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에게 조금이라도 재미없는 말을 해서 비위에 거슬리게 하면 끼니를 굶고, 이런 끼니를 굶고 지내는 소작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일본은 둘째로 하고라도 묘목도 못 팔고, 또 그런 말이 교장기에 들어가면 돈도 빌려다 쓸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묘목 심었던 밭에 조를 심게 되고, 면사무소 사무원들과 선생들에게 감자와 파도 썩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못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면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계속 그런 내용이야. 그러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거 아니야. 기억도 똑같은 얘기야. 그 다음 이제 B를 보자. 자네 동네 사람들은 얌전하게 근심 없이 사는 모양이던데 하니까, 그러면요, 근심이 조금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무던한 편은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일단 벼는 누릇누릇해서 이삭들이 뭉친 것이 황금덩이 같아. 그러니까 노랗게 벼가 잘 익었어. 그러나 얼굴에 주름살을 편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벼가 잘 익었지만 사람들이 다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바로 밑에 있죠. 절반도 곡식을 거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길서만이 평양 가서 북어기름을 통으로 사다가 쳤기 때문에 그의 논만은 잘 됐는데 다른 논들은 민숭민숭, 그러니까 듬성듬성 빈자리가 많았다는 얘기야. 이 새끼만한 작은 벌레까지가 못 살게 하는 것이 가슴이 원통했지만, 그 다음에 여름 내 땀을 빼고도 제 입으로 들어올 것이 없을 것을, 나 오른쪽 볼게요. 생각하니까 눈물이 솟아오를 지경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은 할 수 없으므로 성두의 말도, 여기 성두 나오지? 아까 누구였지? 길서, 지금 잠깐 순간적으로 까먹었네. 길서 여친, 의숙이지? 의숙이는 오빠가 성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두의 말대로 길서를 시켜서 읍내 지주 서자당에 가서 소장료를 좀 깎아달래 보자고. 그러니까 성두가 뭘 주장했어요? 얘를, 이게 동그라미 하면 되겠다. 나쁘니까 얘를 내세워서, 얘가 똘똘한 애잖아. 그래서 소장료를 좀 깎아달라 이렇게 했어. 근데 길서 어떻게 했어? 나쁜 놈이죠. 자기 여친의 오빠가 부탁했는데 나와 상관없다. 정해놓은 도지를 곡식이 안 됐다고 깎아달라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소작생이와 같은 당치 않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디귿처럼 말한 게 뭐야? 일본 놈들이 교육한 그대로 말하는 거야. 그러고는 며칠 있다가 일본 시찰단으로 뽑혀서 휙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때부터 열받겠지.
길서가 나름 우리 동네에서 똘똘하고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야. 그러니까 밑에 줄에 동네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는 잔치하려고 하던 성두는 우는 얼굴을 하곤 했다. 할 수 없이 읍내로 들어가서 사정을 말해봤지만 당연히 안 들어주겠지. 오히려 아들을 분가시킨 관계로 돈이 몰린다, 돈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장료 좀 깎아주세요 했더니 오히려 아니야, 나도 요즘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또 협박하죠. 밑에 큰 따옴표. 야, 니들 마음대로 할 거면 명년부터, 내년이거든, 내년부터는 돈을 내놓아라. 니들 내 밑에서 소작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갑질하는 거지. 그래서 리을 갈 때보다도 더 기운 없이 돌아온 겁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길서 눈앞에 서서 모범 경작생이라고 쓴 말뚝을 부럽게 내려다보았다. 그러니까 이 부럽게 내려다보았다, 이것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아직까지는 의식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나오지? 이게 여간 부럽지 않았다면서. 근데 길서가 미웠다고 얘기지. 좀 부탁했는데 그거 거절했잖아. 그래서 미웠다. 나도 내 땅에 있어서 비료 많이 주면 두세 배는 내가 더 많이 수확하겠다. 기까지 것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며칠 뒤에 여기서부터 보자. 다시 놀란 것은 뽕나무 값이었다. 이게 비싸진 거야. 또 세금이 올라간 거야. 그것보다도 길선에만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등급이거든. 11등, 10등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한 등급이 더 낮은 거야.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우리 동네 사람들 세금 다 올랐는데 길선의 집만 안 오른 거야. 길선에는 그래도 작년에 돈을 모아서 빚을 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흉년까지 만났단 말이야. 먹고 살 수도 없는데 세금만 올랐던 것이 정말 이상한 거야. 뭘 보고 세금 정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다 성두는 생각한 게 이겁니다. 이제 만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을에 대한 애착심도 잊었고 제 고장이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고향에서 농사 짓고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정내미가 툭 떨어졌다는 얘기야. 못 살 놈의 땅만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길서 장난으로 호세까지 올랐다는 것을 다음에 알고 이제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이 새끼 때문이구나. 요 나쁜 놈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고 이때부터 이제 의식 변화가 생기겠지. 여기 나오죠. 누구 하나 그를 곱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또 길서 때문에 동네를 떠야겠다는 오빠 성두였나? 얘 말을 들은 의숙이도 울어. 그리고 이제 길서가 돌아옵니다. 딱 오자마자 자기 논에서 가슴이 서늘함, 뭔가 분위기가 쎄한 걸 느낀 거야. 논에 박은 김길서라고 쓴 편말은 없어진 거야. 어디 갔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뽀개버린 겁니다. 이 나쁜 새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좀 달라진 분위기를 느낀 거야. 모범경제학생이라고 쓴 말뚝은 쪼개져서 흐트러졌다. 됐다. 읍내 서자등 집에 가서 저녁때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서울 가다 돌아왔을 때보다도 의기양양해 온 길서의 마음은 깨지고 말았다. 보지도 못했고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바나나를 가지고, 야, 일제시대 때 바나나니까 정말 엄청 귀한 거야. 쌤 초등학교 때만 해도 바나나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 얼마 안 됐잖아, 쌤 초딩 때면은. 근데도 그때 바나나 하나 있지, 하나에 지금 돈을 치면 3, 4천 원 했던 시절이야. 근데 그거보다도 전에 있던 일제강점기 때 바나나를 갖고 온 거야. 그리고 의숙이 찾아갔지. 근데 어떻게 했어? 의숙이도 얼굴을 돌리고 울기만 한 거야. 미웠겠지. 그래서 길서의 마음은 터지는 듯 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봐봐. 성두가 충혈된 눈으로 아랫문으로 뛰어들었을 때 길서는 들고 왔던 바나나를 들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얘도 뭐야? 뭔가 다 눈치채고 분위기 안 좋구나 알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용 끝나고, 그리고 그 전에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전체 줄거리 이런 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 해설지에 있는 거 있지? 전체 줄거리 이런 거 꼭 읽어보고 보세요. 이거는 언제 나왔던 거냐면은 잠깐만, 모범 경제학생 이것도 저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처음 나오는 거니까 잘 공부를 좀 해두세요. 그리고 여기 보겠습니다. 다음 거. 다음 거는 그냥 교재로 보세요. 그게 어디냐면은
그 207쪽에는 이은성의 집념이라는 이 희곡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그 동의보감 쓴 유명한 허준이란 옛날 의사 있죠? 그분 이야기입니다. 앞부분 줄거리 보세요. 206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작품은 거의 출제 가능성이 없어. 왜냐면 쌤이 중학교 때인가 이거를 드라마 허준이란 드라마로 만든 그 드라마 대본의 기본이 되는 그 시나리오거든. 그래서 이건 뭐 거의 출제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내용만 기억하자. 조선 명의 유의태의 제자인 허준은 의원 취재를 보기 위해 시험이거든. 어머니 손씨, 아내 김씨의 배웅을 받으면서 한양을 떠나 한양에 가는 도중 병자들을 치료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유의태의 아들인 유도지, 얘가 좀 부정적 인물로 나와. 그러니까 지금을 치면 공부 잘하고 싸가지 없는 캐릭터거든. 걔가 유의태야. 근데 아빠가 누구야?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인 유의태거든. 그러니까 이 유의태 밑에서 아들인 유도지도 공부를 하고 전혀 남인 허준도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허준의 캐릭터와 유도지의 캐릭터가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들인 유도지는 이를 무시하고 떠나지만 허준은 가던 길을 되돌아와 우연히 만나게 된 병자들을 치료하고 다 공짜로 치료해 주거든. 원태 집에서 병에 걸린 원태 어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 보러 가려면 며칠 전에 출발해서 걸어가잖아. 그러니까 뭐 3, 4일 전에, 일주일 전에 출발을 해. 근데 가는 길에 병자들을 만난 거야. 그래서 병자들을, 그러니까 유도지랑 허준이랑 같이 갔겠지. 근데 유도지는 그냥 버리고 도망가고 허준은 계속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치료해주다가 또 오해를 받는 거거든. 오해받아서 또 잡혀서 두들겨 맞고 결국은 이제 과거 시험 못 보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그 130번 장면 찾아보세요. 207쪽에 있어. 씬 넘버 S샵 130 요거지. 그 바로 위에 보면 준 해서 나를 들여보내 주시오. 나를 들여보내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과거 시험장에 늦게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130번 장면에 밑에 줄 보세요. 꽹매기와 징을 갈기며 도지의 금의 환영. 얘는 그러니까 지금 의대에 합격한 거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131번 장면에서 유의태의 방에서 이분이 진짜 참 의사거든. 탕 면상을 손바닥으로 갈기는 유의태. 그 앞에 기가 죽어 눈치만 살피는 장쇠. 반항적인 도지는, 그러니까 이 도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대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는 허준의 캐릭터와 비슷하거든. 그래서 애초에 허준을 제자로 뽑은 게 능력도 뛰어나지만 인성이 되게 좋게 나왔거든. 그래서 이제 유의태가 화를 내는 겁니다. 208쪽 보세요. 208쪽 보면 첫 번째 유의태 대사 보자. 헌데 허준이는 가던 길도 멈추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병자를 보살피는데 유의태의 자식이, 내 자식이 병자를 버리고 한양에 올라가서 시험 봐서 합격했냐 하면서 의대 합격해서 돌아온 애를 완전히 혼내고 있는 장면, 이거야. 그랬더니 도지가 뭐라고 하냐. 도지의 맨 마지막 대사 보세요. 이 첩지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합격증이야. 이것만 있으면 평생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조선팔도 방방곡곡 인정되는 바다.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 합격증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아버지하고 그 누구냐, 그 아들하고 갈등이 이제 계속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드라마로도 나온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출제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정도 줄거리구나, 그것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 여기서 잠깐 끊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할게요.